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좋았다가 뒷부분에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영국의 국채 금리거든요. 길트채라고 얘기하는 국채 금리인데 이제 금리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도 덩달아서 확 빠졌잖아요. 뭐 한 6%, 5%막 이렇게 이제 쭉 빠지면서 그러니까 금리가 피크를 쳤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도 밀려버리고 달러 밀리면서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좀 유지가 됐으면 좋은데 오후 버전의 어떤 국채 금리를 캡처를 또 해보면 숫자가 달라져 있잖아요. 2년물이 미증시 마감할 때 4.12%였는데 마감할 때 우리 증시 마감할 때 4.20이 됐고 10년물은 3.7%였는데 3.83으로 이제 되어 버렸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금리 때문에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뒷부분에서는 그 재료가 좀 희석이 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떤 조치가 지속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고요. 좀 기술적으로 보면 미증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위치에서 이제 계속 깨졌잖아요. 예, 계속 깨지고 하면서 이제 다음 지지선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지난 어떤 6월에 찍어졌던 저점 부근, 그러니까 종가 기준, 장중 기준 이렇게 이제 하여튼 봤을 때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대략적으로 보면 6월에 저점 부근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투자들은 이게 정말 지지된 거 맞나? 그러니까 이런 의심도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그 나스닥 이제 월봉에서 50월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선이 차례대로 다 깨진 상태에서 지금은 나스닥은 50월선, S&P 500 지수는 200주선 뭐 이게 각각 중요한 지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일단 꼬리는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시원스럽게 완전히 이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투자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긴가민가. 예, 재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리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이제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좀 어중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시장이 위로가 되는 건 긍정적이다, 매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 데이빗 루벤스테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칼라일 창립자죠. 그러니까 바닥을 기다리는 건 바보다. 이건 이제 바닥뿐만 아니라 고점을 또 함부로 예측하는 것도 바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빗 루벤스타인을 조금 뭐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이 경력 사항이 이게 뭐냐면 파월 의장 경력인데 이전에 파월 의장이 칼라일 그룹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직 직장 상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파월 의장이 지명됐을 때도 뭐 비즈니스, 관료 경험, 뭐 그리고 법도 전공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칼라일이 3대 3호 펀드잖아요. 칼라일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좀 비중 있게 취급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한 점도 투자들이 오늘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빠지면 그래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동기부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증시는 그래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뭐 장중에 금리 빠지고 금리 올라가고 뭐 환율도 올라가고 하면서 이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막판에 지수가 이제 빠졌던 건 러시아 관련된 뉴스가 또 튕겨 나왔거든요. 가스관 관련해서 지금 4개 지점에서 가스관이 누출된 게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였는데 하나가 또 추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스관에 대해서 서로 책임, 니네 때문이야, 니가 범인이야, 막 이렇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의 어떤 올겨울 가스 공급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요 비용이 또 크게 올라갈 거고 인플레이션 자극되고 유럽 경기 침체 이슈가 되고 그럼 유로화 같이 빠지고 달러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여부 영향력 확인할 겨를 없이 뭐 지금은 뉴스 하나 딱 던져지면 순간적으로 무조건 나쁘게 반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툭 던지면 시장이 막 그래요, 지금은. 어쨌든 오늘 이 소식이 하필이면 막판에 전해지면서 상승했던 거를 거의 다 토해내는 그런 재료로 일부 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급은 또 괜찮았어요.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수를 했죠. 9월 들어서 매수한 날은 딱 이틀. 오늘하고 추석 연휴 직후에 나왔던 이틀이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모처럼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되면서 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코스닥도 양주체가 다 매수를 했고 선물도 매수하고 이게 옵션은 되게 독특하게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100억 정도니까 그 매도를 그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차들이 매수는 되게 고르게 시가총액 상위 고르게 다 담았잖아요. 하이닉스, 삼바, SDI, 현대차, LG화학 뭐 이런 것들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데 마치 비차익으로 골고루 다 한 번에 다 담듯이 이제 좀 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근데 오늘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팔아가지고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결국에는 이제 신용 의식한 물량의 일부가 좀 빠지면서 재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개인들의 매도가 덩어리로 나오면서 이제 막판에 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뭐 2차 전지, 게임, 헬스케어, 엔터 뭐 하여튼 고르게 다 담는, 엔터주는 샀다 팔았다는데 어쨌든 엔터는 세 종목을 다 샀어요. 예, 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는 이제 종목별로 업종보다는 그러니까 종목별로 매도하는. 근데 오늘 워낙 매수가 강했던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 쪽에 조금 더 눈이 가죠. 근데 어쨌든 매수 쪽은 업종별 특징, 엔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특징은 이제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그 제약 바이오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들 좀 고르게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좀 실적주, 그러니까 또는 실적 평가 좋았는데 주가는 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증시 변동성에 기관이 담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추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투자 포인트 보면 달러 인덱스가 제가 이제 115, 116 요 라인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어제 114 넘어가면서부터 빠졌다가 다시 지금 113 중반까지 왔는데 이번에 고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15 뚫고 나가면 이제 115, 120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갈 수도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뭐 2,200에서 또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는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오늘 좀 104 안쪽에서 좀 버텨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나오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이런 이벤트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보고 나서의 반응. 이거 알고 걱정했는데 걱정한 게 눈으로 확인됐으니 이제는 됐어.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지금 다음 분기 실적 추정치가 이번 분기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보다 주당 순이익이 절반 이하로 또 줄어들 게 예측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락의 또 도중으로 볼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는 이미 고점 대비 절반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의 반응, 그 다음에 신용이 코스닥이 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터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많이 터진 상태에서 오늘 지수는 뭐 플러스가 났지만 하락 종목 수가 또 적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내일 아침에 또 반대 매도가 일부러 나올 것 같은데, 대신 신용을 던지는 매도는 이제 뭐 내일 플러스만 나면 또 그 구간에서는 좀 넘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672포인트 정도가 지수 기준으로 신용 터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털린 종목들이 좀 있어서 종목들별 반등 시도 가능성 있다. 다음에 이제 제약 엔더 게임주가 오늘 특징적으로 올라가는데 투자들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 자동차, 뭐 전기전자,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투자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텐데 지금 전망치가 1달러 40센트 정도 주당 순이익이 되고 있고, 다음 분기를 이제 80센트 되게 낮춰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는 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지금 실적,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1달러 30센트로 잡는 것도 있고, 다음 분기는 반토막 나서 60센트로 잡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달러 40센트가 이제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대로 나왔으면, 그리고 나오면 이제 조금 더 안도할 것 같고, 그 이하 나왔을 때는 좀 수급의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1차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눈앞에 있는 중요한 변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느냐, 아니면 그 전에 한 번에 어떤 반등 시도가 나오느냐, 요게 좀 가늠이 돼서 이제 꼭 요거는 이제 챙겨봐야 되는 뉴스고, 제가 뭐 내일 아침 팟캐스트에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도 많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